현대문학관 시문학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 시인들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시인 중 한 사람입니다.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그 이후 계속 스테디셀러로 월품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한 60세 정도 찍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시를 쓰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네. 잘생겼으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자꾸 새카만 쳤면서 나도 한 1년 살았다. 마음은 못 잘났었지만 야간에 가서 없으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없으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어떤 데서 공적이니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 길 말하지 않고 함께해 주신 박준희 시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콘서트에 참가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사회자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많은 큰 입장에서요 가벼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박준희 시인님을 일량 문단은 스타 반열로 올려놓은 첫 번째 시기 제목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입니다. 이 시 제목 처음 나왔을 때 매우 독특과 낯선 그런 언어 구조였습니다. 이 시집 제목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약간 비문이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원래 시집 제목이 책 제목이 저렇게 길면 안 됩니다. 16글자인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저게 한 번에 쭉 구현되지 않고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에서 점점점점점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 제목이 한 번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얼마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목인데, 저는 처음에 저 시집의 제목을 지금은 우리가 라고 짓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는 시인이 쓰지만 책은 출판사 편집자가 만들잖아요. 근데 뭐 시인이 웃기면 나고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되기도 하지만, 이번에 저 책을 할 때는, 저 첫 시집을 낼 때는 편집자가 저보다 더 웃겼습니다. 편집자가 그때 이걸로 하지 않으면 그냥 농담조로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너무 웃겨서 졌죠. 해남으로 보낸 편지와 관련된 배경이나 뭐 인연 같은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김남준 시인의 어떤 몇주기를 기념하는 데에서 그 김남준 시인에 관련한 책을 써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근데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인데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독자처럼 좋아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거기에 전 못 써요라고 고사를 하고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고, 그 기념 문집에는 실릴 수 없지만 좋아하는 거니까 쓸 수는 있잖아 라고 해서 그 공식적으로 실리지 않는 그냥 제가 쓰는 거죠. 거기에 실릴 만한 자격은 저에게 없는 것 같고 쓸만한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낮고 좁은 책꽂이에 꽂혀있는 물음이라는 게 그 김남주 시인의 작품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고정희 시인도 그렇고 뭐 사후에 뭐 인연이 있지만 그 미왕사의 털을 잡은 김태정이라는 시인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본류가 여기 있다. 그리고 대학 때 좋아했던 선배도 해남이 고향이었고 대학이나 이쪽 출신이 아니니까 선배, 그것도 여자 선배가 있어가지고 한번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 시에 있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은 자기 이야기 빼고 궁금한 것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과서에 시인님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언젠가 내 시도 교과서에 실리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교과서에 꼭 이 시만이 실렸으면 좋겠다. 그 거짓말 아니라 시를 쓸 때 이 시가 교과서에 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는 시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 또래 창작자 시인들도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교과서에 실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시를 쓰면 반드시 안 실리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 해야지라고 의도하는 순간 그 의도가 이미 불순해지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저는 한 번도 교과서에 실릴 걸 가정하고 시를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실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그림책 창작하셨을 때 그 생각이나 앞으로 이렇게 그림책도 내실 의향이 계속 있으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작가들이 자꾸 스스로 깜박하는 게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농구 선수 데려다가 배구 시키면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키도 크고 점프력도 좋으니까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은 대부분 일반 사람보다 배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농구 선수들은 배구 선수만큼 배구를 못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를 쓴다고 해서 소설을 잘 쓰겠다 혹은 그림책을 쓸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스스로 큰 오해를 범하는 것인데요. 그 다른 장르의 글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담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원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독과수가 들들 독과수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답변 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첫 번째 산문집에 해남에서 본 편지라는 글도 있잖아요. 여기도 배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배추를 직접 받고 쓰신 분인지 아니면 궁금 하나 좀 받아본 적 있으신지. 아, 해남에서 온 편지요? 네네. 아니, 해남 배추로 김장하지 어디 배추로 김장합니까? 당연히 배추는 받는 거고 고구마도 받는 거고 그리고 사랑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전문입니다. 좀 짧은데요. 배추는 먼저 올려보냈어. 언제 한번 와. 내가 줄 것은 없고 한번 안아줄게. 라는 건데 근데 꼭 이게 다들 느끼시겠지만 해남이 아니더라도 배추가 아니더라도 먼저 무엇을 보내고 나중에 실제로 만나면 날 안아주는 사람은 누구나 한 명쯤은 있죠. 그런 마음으로 썼던 시입니다. 네. 박주인 시인님을 처음 뵀는데 배우 같아요. 배우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하루에 20분만 시를 쓰신다. 이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20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0분 안에 한 편을 완성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20분 내내 시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당연히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일 많이 할 나이인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야근하고 집에 가면 새벽 1~2시가 되는 날도 많은데 만약에 출판사에서 밤새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가면 글자를 읽기가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보고 집에 간다 하더라도 계속 교정 보다 보면 도로에 있는 표지판도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제가 시인이라고 바로 노트를 펼치고 제시를 쓴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어렵게
몸과 마음에 짬을 내야 시를 쓰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고 그것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의 20분인 거고요. 저희가 이 작가님의 그 작품 말고 음성이나 DJ 하셨던 것처럼 목소리로서 좀 만나뵐 수 있는 기회나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고 시를 쓰고 라디오 DJ 한다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는 왜 사양 산업에만 종사하냐. 네, 그 말은 달콤하다고 그럴 거예요. 접니다. 근데 다른 활동은 이미 많이 하고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뭐 시를 쓰는 20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다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 안 해요. 다시 그림책 안 내요 라고 오빠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뭘 하게 되면 들어주세요. 네.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서 손을 들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최초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정말 저한테는 거의 이병헌급의 연예인이시고요. 시집 모든 책들을 다 봤는데 뭐 생명부지의 남자가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읽고 있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런 시인님이 쓰셨는데 마치 제 생각을 읽고 있는 듯한, 내지는 제 생각을 들어주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육아하면서 정말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밥벌이가 좀 힘들어가지고 결혼 이후에 그 콘서트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근데 오늘 저는 못 보서 왔는데 해남에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아이를 키즈카페에다 맡겨놓고 지금 걸어왔습니다. 묻고 싶은 이야기는 책이나 산문이나 시집 중에서 작가님은 뭐랄까 물욕이 없어 보이세요. 물욕이나 욕망을 쉬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다른 시인들이나 다른 작가들 보시면 적어도 사랑에 대한 본인의 강렬한 뭔가를 딱 표출하시는데 되게 담담해 보이시거든요. 일단 그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혹시나 일상생활에서는 뭔가를 막 플렉스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내지는 본인이 가장 가치를 두고 소비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무력은 있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무력의 대부분은 주로 낭만입니다. 이게 낭만이라는 게 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개수구에서 긁어내던 손으로 시를 쓴다든가 이럴 때 낭만과 낙차가 생겨서 시를 쓸 때 이것이 더 즐거운 것이지, 그 낙차를 없앨 수는 없고 혹은 낙차를 이렇게 키우고 높이 하면 할수록 아름다움의 진폭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무력을 부르면 어떨까? 저도 그러겠습니다. 시인의 입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퀴즈에 같이 등장하셨던 아버님 박상수님의 근황도 궁금해서 제가 아버지는 사실 평소 같으면 저랑 같이 다니실 텐데 최근 들어서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사실 뭐 누구나 다 슬픔을 안고 사는데 아버지는 그냥 사람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슬픔을 겪은 분인데 제가 요즘 들어서 멍해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잘 못 들으시거나 딴 생각을 하시는 거죠. 표정도 약간 멍해지시고. 근데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뭔가 노쇠해지는, 쇠약해지는 하나의 징표잖아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아버지가 저렇게 멍한 시간이 많으면 슬프지 않은 시간도 점점 늘어나는 것인가? 하루 중에 대부분을 슬퍼하면서 보내는 사람인데 저렇게 멍하는 순간에는 슬픔도 비껴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웃기죠.
이렇게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게 완전히 한쪽의 극단의 슬픔이 치달아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점점 노쇠해지시는구나, 너무 슬프다면 차라리 속편할 텐데 저렇게 노쇠해지면서 멍해지는 이 불찰의 시간이 많아지면 슬픔도 멀리 있나? 기쁜가? 난 기뻐해야 되나? 이런 또 처음으로 겪는 어려운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고요. 아버지의 시간은 상상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친절한 답변 보내주신 박민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